오늘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4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을 할지 말지 혹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 두 번째는 위자료, 세 번째는 재산 분할, 마지막 4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이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시리즈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원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박현혜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부터 상속이나 후견인 등등 가정사와 관련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는 나중에 알아볼 위자료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고 있거나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서로 이혼하기로 의사가 합치된 상태이고 딱히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마음도 없고 배우자도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 단계인 재산 분할이나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즉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도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다퉈서 이혼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각 호의 사유는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부터 총 6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꼭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에서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나 부부의 정도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같은 직장에 일하는 이성 동료끼리 서로 업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넘게 전화통화를 매일 하거나 문자로 자기야, 여보야 라고 부르거나 일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손을 잡거나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혹은 근교로 데이트를 다녀온 행위들 전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무엇일까요?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6년도 판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여 20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그 첩과 동거한 사례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의미하는데요. 부인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남편을 납치하려고 시도한 경우, 또는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5년도 판례이기는 한데 실제 사례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인에게 춤바람이 났다고 추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이 사실 정신병으로 진단받을 정도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를 과장해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런 아내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예로는 가정주부로 생활하는 배우자에게 장기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부당한 대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내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시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아내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내가 친정어머니랑 시아버지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싸움을 말리려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결과라도 결과만 놓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상황들, 즉 전후 사정을 다 살펴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 억울한 사정만 늘어놓는다고 소송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 5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라는 건 단순히 연락이 두절되어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지진같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실종 상태인 경우에 그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혼인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혼인관계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에 근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관계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혼인관계가 해소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일어날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쉽게 말해서 기타 사유입니다. 이미 부부 사이가 오랜 기간 계속된 갈등 때문에 딱히 뭐 하나를 이혼 사유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부부로 지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에게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6호 사유를 이유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오래전 크게 싸우고 각자 별거 생활을 하면서 서로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딱히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각자 경제활동도 개별적으로 하면서 지낸 경우 그 시간이 10년 이상 흘렀다면 6호 사유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동의한 상황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이혼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나는 이혼을 하기 싫은데 난데없이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우리 부부 사이에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